자,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돼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는 네. 사람들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는데 여기 돈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 법안도 내셨다가 예. 지금 난리가 났다면서요. 예, 저희 사무실에 이제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전화를 자주 주시거든요. 네, 애국입니까? 매국입니까? 예, 어쨌든 저희는 애국 시민이라고 예, 예. 말씀드리면서 예, 이제 소통은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많은 욕을 우리 보좌진들이 먹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가장 경로하셨던 법안이 뭐냐면요. 집시법 개정 법률안을 냈는데요. 돈을 받고 집회에 참석했을 때 형사처벌되는 법률안을 냈습니다. 사실상 네. 저는 집시법이 규제법이 되면 안 되고 예.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방식의 규정만 있는 법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오늘날 여론을 왜곡하는 이런 방식의 집회 관여에 대해서 특히 정경련이 관여하고 했던 부분들 어버이연합 관련해서도 저희 네. 작년 초부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저는 과도기적으로 이런 것들은 사실 선진 사회에서는 입론조차 불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있다 보니까 과도기적으로 이런 처벌법안을 낸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우려해서 그러니까 높아심에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네. 많은 애국보수 시민들의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네. 애국보수 집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법안이다. 공격하라. 이렇게 지령이 떨어졌다네요. 아니 그럼 사실상 돈을 받고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자인한 것에 다름없지 그러네요. 않나라는 예. 그게 사실 의안정보라고 해서 인터넷에 의안 정보요? 예, 의안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안 정보들이 게재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입법 예고처럼 그러니까 정부 입법안 같은 경우 법률 예고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의원들의 입법안에 대해서도 네. 이렇게 게시가 돼 있습니다. 국회 근데 사이트에 가면 네. 많은 분들이 안 찾는 파리가 횡하고 이제 파리만 꼬이는 그런 게시판이었는데 네. 그 사이트를 찾아낸 것이 바로 우리 애국 시민이셨습니다. 거기에 각종 의견을 달기 시작하는데 네. 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의견이 달린 소위 말하는 안티 의견이죠. 네, 안티 네. 의견이 가장 많이 달린 게 바로 박주민 의원이 낸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2, 3위가 있고 제 것이 4위에 올랐는데요. 그 많은 애국보수 시민들이 예. 조직적으로 뭐 박사모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법안을 저지해야 한다고. 스스로 돈을 받고 집회에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자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헌법의 자유지 않습니까? 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있는 건데 네. 이것을 스스로 돈하고 맞바꾸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돈을 받고 무슨 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은 순수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순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교란하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안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헌법 질서를 왜곡을 한다라고 해서 돈 받고 나오는 것은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안을 못하게 예, 돈 받고 나와야 되겠다 위한. 우리는. 그래서 윤호중 의원님도 네. 그걸 보완하는 입법안을 또 내신 게 네. 받은 돈의 몇 배를 이제 과태료로 내도록 하는 선거법처럼. 예. 네네. 그런 방식의 이제 예. 보완 입법안을 제출하시기도 이 했습니다. 법안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 국회에서? 사실상 이제 소위에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소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마찬가지 소위에는 네. 사당을 법안 대표하는 위원들이 있고요. 네. 이제는 정말 노출해야죠. 만약에 통과 안 된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면 네. 돈 받고 나오는 보수 집회를 그러면은 추동하고 네. 찬성하고 네.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예. 부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요. 예. 맞추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개혁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중요하지만 서로 불발이 된다 손 치더라도 우린 끝까지 추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개혁 법안에 대해서 반대했던 새누리당이 네. 또 그럴싸한 꽃놀이패로 이것을 대선 공약으로 갖다 쓰는 것은 절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당신들이 개혁 법안 2월 국회에서 반대했다. 네. 근데 어떻게 대선에 이것을 공약으로 할 수 있느냐. 지난 2012년 대선 보면은 맞습니다. 우리나라 장밋빛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대로만 됐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체제에서도 우리나라는 이미 정말 문화적으로도 복지적으로도 선진국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다 안 지키지 않았어요. 네. 이번에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최소한 개혁법 중점법안만큼은 박근혜 그러니까 보수 네. 새누리당의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는 삼을 수 없도록 네. 저희가 추적을 할 겁니다. 아, 그것까지도 추적.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재정 의원님이 추적자가 되시죠. 예. 끈질겨야죠. 네, 잊지 끈질기게. 않아야 되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맞습니다. 예, 끝까지 해야 되는 거죠. 시작했으면. 네. 예. 참 점잖은 국민들이에요. 제 말이요. 제 말이요. 정말 품격 있는 국민들이어서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초법적으로 나오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이라고는 무언해. 네. 그 촛불만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스워 보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무시하고 있지만 네.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촛불 예, 국민들을. 예, 예.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려워서 지금 최악의 발악이라고 네. 할까요? 저는 황교안 총리 역시도 모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유언의 압박이든 무언의 압박이든 네. 모든 것들이 충분히 압박이 될 거라고 보고요.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야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국회에게 강제 집행권을 주지 않고 국회에게 뭔가 강제력을 행사할 권리를 주지 않은 것은 네.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음흠.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수단을 써서 네. 한교안 총리를 압박하고 그리고 그 뒷책임에 대한 네. 서로 관철이 되지 못한다면 그 뒷책임은 잊지 않고 끝까지 지도록 추궁할 겁니다. 네. 예. 혹시 탄핵이 기각 뭐 그런 생각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네. 않지만 혹여라도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플랜 B 뭐 이런 거는 좀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네. 뭐 좀 전략적인 고민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뭐 아직은 상상하고 싶지 않긴 하지만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전략 단위에서 탄핵이 기각됐을 때는이라고 하고 뭐 플랜을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네. 말씀드리자면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네. 그 촛불 민심이 어쨌든 지금껏 이상일 거란 생각이 들고요. 네. 절차적으로는 선거가 연기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다가오는 대선이 네. 이제 12월 대선이 사실상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겠죠. 오히려 보수는 지금 치르는 대선보다 더 불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수가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는 네. 것이죠. 직무에 복귀를 해서 대통령은 그 정규제 TV를 통해서 언론과 검찰에 대해서 손을 본다는 얘기를 했다고 이제 그 후일담 네.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에 기획 세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보시기에는 탄핵의 기획 배후가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지금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누군가는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언론과 검찰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 대통령 역시도 식물 대통령입니다. 의회가 사실상 이제 뭐 이게 개선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특히나 소수당인 새누리당이 뭐 무엇을 협박하든 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전혀 못 됩니다. 음.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의회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는 식물 대통령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대선이 12월로 미뤄지는 거고 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 이 벼랑 끝에 몰린 삶들은 네. 오늘도 현재 진행형인데 그것들을 빨리 제자리로 돌리지 못하는 것들이 가장 안타까울 뿐이죠. 네. 전체적으로 뭐 선거라는 측면에서나 네. 국민 여론을 통해서 시간이 늦춰지더라도 네. 세상은 앞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탄핵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오히려 그 동력이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개혁과제들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음 정권에는 완수할 수 있는 동력들은 더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흡사 우리가 6월 항쟁을 겪고 네. 그다음에 우리 4월 혁명을 겪고 더 많은 체제 변환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상의 변화를 이뤄낼 만큼 저력들은 더 많이 쌓이게 될 것 같아요. 네. 예, 다만 오늘도 벼랑 끝에 있는 그 삶들을 위한 일을 더 미뤄야 되고 더 못하고 있다는 게 촉각이 아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사실 총각을 다투어서라도 개혁 과제들을 네. 빨리 실행을 해줘야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청년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뭐 누가 이분들의 삶을 걱정을 해주는 겁니까? 정말 네. 청와대에 앉아서 자기 삶만 예? 국가와 결혼했다고는 네.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삶에 본인의 안위에만 그
골몰하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말 끔찍한 상상을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렇게 되진 않겠죠. 예?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예, 그렇게 예. 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제일 예. 원내 일당이기 때문에 어느 정당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촛불 집회에 많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깃발이 많이 안 보여요. 예. 아마 좀 그러니까 파편화 돼서 앉아 계셔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원님들은 개별 예. 단위로 나오시더라고요. 예. 지난주에 제가 그 화장실 앞에서 번거지 모자를 쓰신 분이 네. 저한테 누굴 딱 저를 딱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아줌마 누구지? 그랬는데 유은혜 의원님이시죠. 아. 그렇게 개별적으로 예. 혼자서 모자 쓰고 이렇게 해서 나오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깃발 들고 그 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탄핵 전에는 당 차원에서 예. 그 청계광장에서 대오를 맞춰가지고 네. 딱 전선을 갖춰서 쫙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보면 그 추미애 대표도 일정이 없으실 때가 많더라고요. 예. 토요일 날. 예. 그래서 촛불 집회를 개별 자원에서 나오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당이니까 조직화된 힘으로 나오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을 것 같은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딜레마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 때 이제 저는 또 초선 의원이어서 특히 네. 그렇긴 한데요. 예. 수요 집회든 촛불 집회든 나갔을 때 네. 당원으로서 그리고 또 당의 대표, 국민의 대표로서 제가 앞자리에서 소개라도 받고 참석했다는 걸 알리는 것들이 국민하고 소통하는 방식이고 또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된다는 것도 알면서도 네. 또 그렇게 인사하고 대우받는 것에 대한 주저함들이 또 있어요. 이게 한편으로 당 차원에선 그런 거죠. 이렇게 국민이 만들어낸 촛불에 민주당이 척하고 깃발 들고 지금 나오는 것도 이제 아니요, 한두 뭐 다 번이지 나와요. 않느냐. 성주 예. 사드 반대 뭐 네. 무슨 카톨릭 농민회 네네. 무슨 민주동문회 전부 다 깃발 들고 나오는. 예, 그래서 민주당 역시도 이제 아. 당 차원에서 나와서 힘을 모을 때도 아하. 있지만 이제는 이제 개별적으로 하고 네. 민주당의 당 차원에서는 원내의 모든 음. 의회에서 예, 조금 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상징으로 하고 개별 의원들은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네, 나가셨어요. 나오시더라고요. 예, 많이 만나요. 예. 예, 그 딜레마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촛불은 시민들이 주도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전에까지는 이제 그래도 네. 나가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조금 일렬로 네. 이제 자영을 갖춰 가지고 앉아 있기 예, 진영을 갖춰서 예, 앉아 있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 어떤 때는 묵묵히 그냥 촛불에 참여하고 들어오는 것이 또 우리 역할이지 않나 예, 그런 생각들을 교차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깃발 들고 나오셔도 예. 좋을 것 같다. 반기는 국민들이 조직 대우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예. 사람들이 그 든든해할 것 같다. 아, 제일 그 원내 일당 더불어민주당이 깃발 들고 참여하는구나. 알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응원을 하지 하도록 않을까 하겠습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좀 정당이 가장 네. 먼저 좀 참여하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고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아, 저 당이 있어서 그래도 이 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없어요. 깃발이 네. 없어요. 아쉬워요. 저희가 적극 네. 참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깃발만 나오고 사람은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매주 촛불 민심을 통해서 그 월요일 처음 진행되는 최고위 회의에는 네. 촛불 민심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듣고 네. 또 그때 참여하셨던 의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네. 수렴해서 네. 저희가 수용하고 있다는 거.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월 임시국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선을 가더라도요. 네. 대선 전에 여기서 이제 개혁의 군부를 좀 네. 지펴야 이 동력을 가지고 대선까지 이제 간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번 대선의 의제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떤 대선, 그러니까 어떤 정권 교체. 그러니까 정권 교체 얼굴만 바뀌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 정권 교체냐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2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 과제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그 중점 과제라고 해서 네. 사실상 뭐 분야별로 그럴싸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게 아니라 이것만큼은 통과시키자라고 개혁 입법안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게 네. 25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네. 그 안 내용들을 보면은 이번 정경유착의 비리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에서 재벌 개혁의 필요성, 그 네.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모아서 상법 개정안이 나와 있고요. 상법 개정안. 그다음에 검찰 개혁 필요성 때문에 저희 민주주의 TF하고 법사위 차원에서 당론으로 집특해서 제안한 공수처 법안이 네.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유통상인을 위한 관련법이라든지 네. 등등 뭐 역사 교과서 관련된 음. 법률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 가지 법률안들을 저희가 최우선 중점 법안으로 해서 상임위별로 네. 한두 개 정도씩을 뽑아서 네. 처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별 좀 다양한 상태에서 좀 적체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하지만 각 상임위별로 이제 본인의 최우선 과제들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 관철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적절하게 저희가 알려드리고 또 네. 국민의 도움 필요한 부분들은 네. 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만큼은 통과시키자. 25가지 개혁 네. 법안을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고 네. 그게 이제 25가지 의제별로 예. 해당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전화도 하시고 예. 집회도 하시고 뭐 항의 방문도 하시고 예. 막 이러면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을 압박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더 힘을 갖게 됩니까? 예,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구체적인 압박들, 구체적인 주문들이 정치권에는 필요합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제가 낸 법안은 아니지만 네. 저희 민주당의 어떤 규정에 의하면 제가 청년에 해당합니다. 만 45세 미만까지는 청년인데요. 그 청년 아, 왜요? 18세 예. 아니 의원님 근데 젊고 이쁘세요. 청년 하셔도 돼. 네. 네. 그래서 그 선거 연령 인하와 관련해서 네. 다음 주쯤부터 해서 어떤 아하. 방식으로든 청년의 목소리를 다시 국회로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네. 소통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창피한 거예요. OECD 네. 국가 중에 우리만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선거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좀 그 남복이 부끄러워서라도 맞습니다. 꼭 이번에 통과시켜야 되는 법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듭니다. 아, 정말 오늘 그 시청자 반응이 뜨겁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에서 많은 분들이 이재정 의원이 와, 갓제명이다 막 이러면서 응원 메시지 많이 남겨주셨고요. 그래도 이렇게 그 아주 유쾌하게 그리고 끝까지 네. 잘못된 것은 추적하면서 네. 의회 활동을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참 든든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늘 나올 때마다 정말 많은 얘기를 소통하고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늘 제 얘기에 급급하다 보니 소통이 안 되고 가는 느낌이 좀 듭니다. 국민들께 설명드릴 기회를 비단 이 자리는 워낙 값지고 많은 분들이 경쟁하는 자리잖아요. 이 팟짱이 아니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국민 여러분께 설명 많이 드리고 또 오해하고 계신 부분, 이해가 부족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돼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는 네. 사람들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는데 여기 돈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 법안도 내셨다가 예. 지금 난리가 났다면서요. 예, 저희 사무실에 이제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전화를 자주 주시거든요. 네, 애국입니까? 매국입니까? 예, 어쨌든 저희는 애국 시민이라고 예, 예. 말씀드리면서 예, 이제 예.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많은 욕을 우리 보좌진들이 먹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가장 경로하셨던 법안이 뭐냐면요. 집시법 개정 법률안을 냈는데요. 돈을 받고 집회에 참석했을 때 형사처벌되는 법률안을 냈습니다. 사실상 네. 저는 집시법이 규제법이 되면 안 되고 예.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방식의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자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헌법의 자유지 않습니까? 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있는 건데 네. 이것을 스스로 돈하고 맞바꾸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받고 무슨 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은 순수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순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파괴하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안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헌법 질서를 왜곡을 한다라고 해서 돈 받고 나오는 것은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안을
못하게 예, 돈 받고 나와야 되겠다 위한. 우리는. 그래서 윤호중 의원님도 네. 그걸 보완하는 입법안을 또 내신 게 네. 받은 돈의 몇 배를 이제 과태료로 내도록 예, 하는 선거법처럼. 예. 네네. 그런 방식의 이제 예. 보완 입법안을 제출하시기도 이 했습니다. 법안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 국회에서? 그 중에서 입법 예고처럼 그러니까 행정 정부 입법안 같은 경우 법률 예고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의원들의 입법안에 대해서도 네. 이렇게 게시가 돼 있습니다. 국회 근데 사이트에 예, 가면 네. 많은 분들이 안 찾는 파리가 횡하고 이제 파리만 꼬이는 그런 게시판이었는데 네. 그 사이트를 찾아낸 것이 바로 우리 애국시민이셨습니다. 거기에 각종 의견을 달기 시작하는데 네. 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의견이 달린 그 소위 말하는 안티 의견이죠. 네, 안티 네. 의견이 가장 많이 달린 게 바로 박주민 의원이 낸 세월호 네. 특별법 개정안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2, 3위가 있고 제 것이 4위에 올랐는데요. 그 많은 애국 보수 시민들이 예. 조직적으로 뭐 박사모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법안을 저지해야 한다고. 스스로 돈을 받고 집회에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이제 소위에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소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마찬가지 소위에는 사당의 네. 사당을 법안 대표하는 위원들이 있고요. 네. 이제는 정말 노출해야죠. 만약에 통과 안 된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면 네. 돈 받고 나오는 보수 집회를 그러면은 추동하고 네. 찬성하고 네.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예. 부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요. 예. 맞추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개혁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중요하지만 서로 불발이 된다 손 치더라도 우린 끝까지 추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개혁 법안에 대해서 반대했던 새누리당이 네. 또 그럴싸한 꽃놀이패로 이것을 대선 공약으로 갖다 쓰는 거는 절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당신들이 개혁 법안 2월 국회에서 반대했다. 네. 근데 어떻게 대선에 이것을 공정만 있는 법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오늘날 여론을 왜곡하는 이런 방식의 집회 관여에 대해서 특히 정경련이 관여하고 했던 부분들 어버이연합 관련해서도 저희 네. 작년 초부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저는 과도기적으로 이런 것들은 사실 선진 사회에서는 입론조차 불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있다 보니까 과도기적으로 이런 처벌법안을 낸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우려해서 그러니까 높아심에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네. 많은 애국 보수 시민들의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네. 애국 보수 집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법안이다. 공격하라. 이렇게 지령이 떨어졌다네요. 아니 그럼 사실상 돈을 받고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자인한 것에 다름없지 않나라는. 그러네요. 예. 그게 사실 의안정보라고 해서 인터넷에 의안 정보요? 예, 의안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안정보들이 게재가 돼 있는데